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9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대통령한테 사실상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수사 지휘하고 송치받아가지고 보완 수사하고 기소 잘해라. 요게 정답이에요. 네. 국가수사위원회. 한번 해보십시오. 10명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2,000명 검사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걸 다 하겠다는 거죠. 해보시라고. 아니 친정이 이렇게 되는데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 국회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공통점이 뭐냐? 불의를 보면 불을 끄는 사람들이 없어. 생계형들로만 지금 다 돼 있거든. 나는 박근혜 때도 받고 문 때도 받고 윤 때도 받고 명 때도 받고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 저는 그런 분들을 껍빗단을 이라고 그럽니다. 껍빗단을. 껍빗단이 오랜만이더라고. 혹은 나카무라 스미스. 나카무라 스미스.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껍빗단을 일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자, 조국 전 대표의 등장으로 빛이 잠깐 가려졌던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다시 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개혁 4법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이거 바로 9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대통령한테 사실상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 얼마 전에 김예원 변호사라고 장애인권법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가 조선일보에서 큰 인터뷰를 한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 생활도 해보셨고 법사위 생활 오래 하셨고 직접 또 피해를 또 보셨잖아요. 네? 재판도 받아보셨고 무죄도 받으셨고. 자,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사건이 옛날에는 정권 송치를 해가지고 정권이란 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때문에 검찰 사건이 돼요. 그래서 좀 미비하면은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검찰 사건 번호가 붙은 상황에서 이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장기 미제 카운트를 언제 하느냐? 처음에 뭐 제대로 수사가 됐건 말았건 처음 받았던 날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 넘어가면 3개월 미제 카운트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촉을 하고요.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왜냐하면 검사가 자기 사건이니까 확인하잖아요. 계속 챙기고 안 되면 그냥 보내라 내가 할게 해가지고 직접 수사도 하고 그렇게 사건이 최소한 어디서 지금 있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송치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 사건 번호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 같은 걸 해도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2배 반 정도 아마 늘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변호사들이 요즘 고소 고발 대리 하면은 그 의견서 같은 거를 거진 다 써주고 막 제발 이래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지금 경찰의 인력이 지금 보강이 안 된 상태로 검찰이 하던 일을 쏙 빼버리고 경찰이 지금 다 맡고 있는데 경찰들은 완전히 경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가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여기 치고 저기 치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그냥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하고 뭐 이제 막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그나마 변호사 없는 사건은 완전히 뭐 지금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김혜원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은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거 옛날에 그게 문제다. 왜냐하면 장애인 인권을 했으니까 장애인은 자기가 직접 고소를 못하고 자기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런 게 다 암장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걸 형사사법 절차로 바로 잡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예전부터 2016년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왜?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 하면은 확증 편향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걸 거르지 못하거나 잘못된 걸 발견하고 덮는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청에 그동안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특수부 인지수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을 따로 하고 기소는 그 사건 받아가지고 그 기소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그 잘못된 거 있으면 세상에 송치 사건을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고통받았고 문제가 됐고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거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다 약자들의 권리 구제 혹은 피해 보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것도. 내가 그때 의총에서 옛날에 물었어. 왜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수사래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렇게 또 확실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수사 기소는 분리한 게 맞는데 저 보안 수사하고 수사 지휘 왜냐하면 기소하는 것도 큰 고난이지만 사실은 수사를 당하느냐 마느냐 특히 강제 수사 당하느냐 마느냐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라고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거든. 그게 수사 지휘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데 검찰은 네가 직접 수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수사 지휘하고 송치받아 가지고 보안 수사하고 기소 잘해라. 요게 정답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 수사 지휘도 하지 말고 보안 수사도 하지 말고 보안 수사도 하지 말고 오면은 뭐 그대로 기소하든가 뭐 알아가지고 해라. 기계적으로 하라. 그러면 2,000명 넘는 검사가 거기 왜 있냐? 내가 보기에는 뭐 한 1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거죠, 뭐. 그러니까 웰빙도 이런 웰빙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웰빙 하려고 사법고시 돼가지고 검사가 됐냐?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원님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경찰이 불송치를 할 경우에 진짜 이게 억울한 분들이 검찰에다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던 보안 수사권마저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가 사실상 수사 지휘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없앤대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를 만들어서 그러면 국가수사위에 맡긴다는 건데 국가수사위 해봐야 전문가들도 아니고 10명 남짓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EJ를 다 받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전국에 수천 명의 검사가 있는 거는 그 일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저번에 검수완 박으로 좀 제한이 생겼지만은 하나하나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깨알같이 그걸 떠들어 보고 법리 적용이나 사실 인정이나 또 수사 과정에서의 뭐 독직의 우려 같은 걸 다 보는 겁니다. 그걸 수천 명이 했어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냐. 검찰권의 남용은 그 윤석열 사단에서 그냥 저 반대편만 패고 자기 편은 봐주고 일방적으로 그런 게 사실은 검찰권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특수수사. 그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걸 깨알같이 봐오던 거를 그걸 10명이 거기에 또 보면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도 있고 못 봐요 그거. 전국에서 수만 건이 생기는데 수만 건이 뭐야. 아마 수십만 건 생길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고 또 그게 총리 산하의 그 행정위원회로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사권 조정도 하고 뭐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뭐 과태료도 매기고 이건 행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요. 한번 해보십시오. 10명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2,000명 검사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걸 다 하겠다는 거죠. 해보시라고. 네.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또 일반 서민들은 또 변호사 비용도 엄청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지니까 네. 늘어지고 우선은 사건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찾으려면 경찰하고 많이 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호사 비용 들어갈 거고 경찰한테 계속 매달려야 될 거고 경찰은 계속 업무는 많아질 테니까 예. 계속 경찰은 계속 그래서 수사경과는
기피 부서가 되고 뭐 배지 반납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 공소장 그냥 한두 개 쓰는 거 그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끝날걸요? 뭐 요가하고 뭐 피트니스에 뭐 웰빙이네요. 예. 뭐 파스타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도 몰라고 거기도. 그리고 전국에 법원 옆에 검찰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 그거 몰라고 그걸 그렇게 졌지? 그거 전부 다 개방해서 주민센터 만들고 거기에 뭐 저 뭐야 스쿼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 만들어 그거를? 근데 지금 아니 그리고 요번에 뭐 인사가 뭐 누가 뭐 여성 최초로 뭐 중앙지검 차장으로 차장도 갔다. 되고 뭐 막 아니 그랬습니다. 9월 25일 날 없어진데 차장 가지고 뭐 할 거야 그거? 나 그거 좋아한다. 나 이상하네 그거. 아니 이문정 아이, 글쎄. 검사장도 갔잖아요. 아 이거 문 닫으러 갔는데 장례식장 갔잖아요. 장례식 잘 치러준다고. 그거 좋아하는 거 보고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인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없어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노는데 뭐 대구서 노나 서울서 노나 그건 뭔 상관이야? 아니 친정이 이렇게 되는데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그 동안에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무슨 모래시계 뒤집듯이 A급이 D급 되고 D급이 A급 되는 그런 인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돼 왔어요. 계속. 그래서 A급들이 나 열심히 일 안 할래. 나 B급 정도로 살래. 그래야 D급이 안 돼. 잘 돼봐야. 뭐 그런 딱 풍조가 중간만 있어요. 있으려고. 예. 뒤집어도 곡이 있으니까. 고기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력해졌고 또 더군다나 저번에 김건희 여사를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가지고 수사할 때 휴대폰 뺏기고 중앙지검 예. 이창수 지검장 때요. 예. 네.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 묻게 했죠. 예. 만약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사표 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그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죠. 거의 검찰은 죽었다. 이건 죽었다. 그리고 니네는 저 멸문지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공통점이 뭐냐? 막 그냥 불을 보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사형이 다 없어지고 생계형들로만 지금 다 돼 있거든. 근데 생계형으로 하려면 민간에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왜 그 맨날 재산 등록하고 귀찮게 그 공직에서 그 뭐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웰빙이잖아요. 웰빙이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저는 검사 때도 들이받고 뭐 비서관 때도 들이받고 의원 때도 들이받고 맨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친노하던 분이 친문하고 친문하던 분이 친명한다고요. 네. 예. 매번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거지. 그분들 뭐 3선, 4선, 6선 해. 나는 박근혜 때도 받고 문 때도 받고 윤 때도 받고 명 때도 받고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껍빗단을 리라고 그럽니다. 껍빗단을 리. 껍빗단 리. 혹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혹은 나카무라 스미스. 나카무라 스미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껍빗단을 리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 말씀 나온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 지금 특히 내란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어요. 근데 저는 특검은 보통 특검 대응 특위가 있잖아요. 특검 대응 특위는 보통 야당에서 만드는 특위가 많은데 여당에서 특검 대응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특검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특검이 지금 연장을 법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30일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최상병 특검은 30일 연장하기로 했는데 아예 여당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기로 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꼭 연장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우선 특검 제도란 거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 혹은 그 주변
혹은 수사기관, 법원 등 수사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의 사건에 특검을 해요.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야당 쪽을 특검을 한다? 이거는 원래 특검 취지에 안 맞아. 특검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겁니다. 정권 딱 바뀌어가지고 제일 힘 셀 때잖아. 인사권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냥 그 레귤러한 조직에서 해도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잘합니다. 검찰 잘할 것 같은데요. 잘합니다. 네. 근데 저거를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특검 취지와 안 맞다. 2번. 지금 검수한박으로 수사권 완전히 뺏겠다는 거잖아. 네.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거잖아. 네. 특검은 뭐예요? 수사하고 기소하죠. 네. 취지 안 맞는데요? 그러면 수사 기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연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상전백회가 돼가지고 A급이 D급 되고 D급이 A급 되는 검찰 인사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인력들 검사들 쫙 수준 지키던데. 아마 전 정부에서 그 해당 사건들을 다 수사했던 사람일 겁니다. 네. 아니면 꽤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 지금 검찰에 있었으면은 다 대구, 부산, 광주에 갔어요. 네. 거기 있다고 그냥 계속 저걸 해. 그러면 저 특검 끝나면 이제 저 사람들 그때 보낼 건가? 뭐 어떡할 건가? 뭐 그리고 역대 특검은 그 특검법 만들기 전에 견적을 해요. 사이즈를 내. 네. 사이즈를 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견적 냈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게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다 말고 개정법률안 특검법 개정법률안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네. 뭐 수백 번이라도 뭐 법을 바꿔가지고 내란 세력들 완전히 탈탈 털겠다라고 뭐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나? 지금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맘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조지면은 저건 탄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후세 사가들이. 저거는 기간 끝나면은 어느 정도 되면 그때까지 도저히 못 털겠다. 그러면은 그걸 레귤러 조직으로 넘겼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검찰은 9월 25일 이후로 없어졌을 거니까. 네. 그러면 경찰에 줘야 되겠지. 경찰에 줘요. 잘해보라고. 국수 보내주면 되잖아요. 잘해보라고. 근데 왜 지네들은 그게 지고지순한 제도고 앞으로 이게 정말 국민민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제도라고 하면서 왜 그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또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늘도 뭐 필버 지금 하고 있나 어쩌나 뭐 계속 할 건데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게 다수결이 진리야, 민주주의야. 그죠? 얼마 전에 끝난 그 오징어 게임 시즌 3회 그 마지막 게임 네. 고공 오징어 게임인가 뭐 있어. 네. 그때 그러잖아.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정한 거예요. 제발 죽어주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입법 폭주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다수결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네.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예. 또 수기하고 최대한 반영하고 자제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뭐를 갖다가 뭐 9월 25일 지나면 뭐 검찰이 그때까지 검찰이 있으면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왜 추석 오기 전까지 왜 그걸 끝내야 돼요? 뭐 당대표 후보가 말 한마디 그 공약을 했으면 그건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 21대 국회 때 입법 폭주로 된통 맞고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권 내줬잖아요. 네. 지금 힘자랑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지지율 빠지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저 조국 대표 n분의 1 맞다고 봐요. 3분의 1이야. 3분의 1. 사면 3분의 1. 네. 그다음에 인사 난맥상 3분의 1. 3분의 1. 거기다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조고 3분의 1 그런 의미로 n분의 1은 맞다. 근데 이게 나질 기세가 안 보이니까 더군다나 뭐 PER, PBR도 구분 못하고 주식을 뭐 띄우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저 같은 5060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 다 해놓고 2030들 지금 뭐 어느 세월에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 그러니까 사다리는 없고 그냥 밧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금 주식인데. 그렇죠. 그 5천 하겠다 해가지고 열광했는데. 저도 열광했죠. 근데 PER, PBR로 그래? 휴가비 다 날렸어요.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네. 와.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뒤에 있는 10. 그거 불러준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실무자들까지 그렇다는 게 더 비참한 거야. 뒤에 있는 그 유능하다는 기재부 관리들이 10. 그걸 따라하는 그래? 부총리가 더 황당해. 아니 부총리는 뒤에서 10이라니까 10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1이라 그랬으면 1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해명이 더 웃겼어요. 자기는 PER인 줄 알았대. 아니 그 앞에 주식 자산 가치인가 뭐 비율인가 뭐라고 설명을 했잖아. 했어요. 예. 설명을 했는데도 또 PBR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아마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신을 강제 구인하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줘서 좋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빙의를 하자면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하냐 얘들이. 내 그래도 명색이 전직인데 이거 뭐 완전히 뭐 나 패대기 치려고 작정한 거네. 왜 그 사성 장군 옛날에 보안사에 끌려가면 계급장 떼고 정병화 뭐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막 몰아치잖아요. 막 조인트 까고 막. 네. 저희도 옛날에 인지수사할 때 넥타이 프로, 혁대 프로 이제 그거는 이거 할까봐 그렇게 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마 자기 수사할 때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건데. 근데 저는 조금 더 털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자기 편은 정말 성직자 같은 분이어가지고 저분은 무죄고 또 이거는 정치검찰의 그 장난에 의해 가지고 사법 희청량이 된 부고 그래서 무죄 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나와야 되고 자기 편들은 그 측근은 또 성직자 같은 분이었어요. 예, 성직자. 예. 그 상대방은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완전히 빨가벗기고 패대기를 쳐야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나눠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막 매일 그거를 난사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100% 선한 사람도 없지만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선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 보기 참 힘들고요. 지켜보기가 힘들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걸 납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럽 나왔나요? 잠깐만 보시죠.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갤럽. 예, 요거만 잠깐 보고. 예. 갤럽 여론조사가 몇 프로 나왔나요? 56?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몇 %가 나왔나요? 56입니다. 56, 예, 56, 예, 50
59%에서 56%로 뭐 3% 떨어졌고요. 어제 MBS가 얼마죠? 52 나와요. 하여튼 하락세 어제 추세적으로 예, 하락세는 완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국민의힘이 또 진기 묘기를 매일 하는 바람에 저 뭐 받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첫 출연신데 너무 즐겁게 뭐가 즐거워. 네,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보고.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